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는요 007방으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여야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대변인들과 함께 007 빵. 네. 이제 좀 맞았어요. 호흡이 맞아갑니다. 예, 호준석 국민의힘 네. 대변인, 서재현 전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역시 똑똑하셔가지고 지금 007방 할 때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왜 그럽니까?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가 공개됐는데 네. 국민의힘 007방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네. 어떻습니까? 국민들께 송구하고요. 네. 국민들께서 지금 실망하시고 또 의심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네. 잘 정확하게 풀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네.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믿으실 수 있도록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걸 가지고 탄핵 하야, 정권 침몰 네. 이렇게 하는 그 야당의 탄핵 시나리오 음모 이게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이것은 드디어 이제 마각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네.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국민을 실망시킨 일이죠. 예. 그리고 화나게 한 일이고 또 부적절한 일입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불법인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아닌 쪽에 사실 더 무게가 실려 있죠. 애매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 그 결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그리고 그 자리에는 11개 중대 범죄 혐의를 하나하나가 국기를 흔드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을 그 자리에 대신 대통령이 되게 하자. 피고인. 이것이 사회 정의에 부합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은 없도록 이 음모는 분쇄하되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풀어드리고 네.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계속해서 녹취가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네. 입장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장은 그러니까 탄핵이나 하야를 꼭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탄핵과 하야가 되니 더 열심히 하시고 또 사과도 하시고 수사도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라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네. 오늘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께서 11년 만에 안 하시잖아요. 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죠. 돌을 맞더라도 계속 가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돌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본인의 육성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한 달 전에도 방송을 했지만 리스크 위험이란 것들은 언제 어떻게 관리가 안 될 때가 진짜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위험인 것이죠. 이걸 잘 관리하라고 탄핵이라든지 하야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지 이것이 민주당이 탄핵과 하야를 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진짜로. 네. 그래요? 얻을 게 없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상당히 내용적으로는 탄핵을 의미하는 지표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탄핵과 하야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탄핵이란 것도 저도 예. 제가 늘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저도 이게 패널로 나왔지만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고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제 탄핵 그러니까 잘리는 것이잖아요. 네. 이게 책임인 거죠. 탄핵이란 것도 대통령 다음에 역할을 못했을 때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죠. 네. 이 관련해서 시정연설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시정연설의 참여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양측의 비판이 있어요. 민주당의 태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참여하지 않는 부분 어떻게 더 크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참석하셔야죠. 해야 됩니까? 네.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에게 얼굴을 보이시고 그리고 또 설명하시고 4대 국정개혁 등에 대해서 그 소신이 좀 확고하지 않습니까? 그거 위해서 국정에 동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셔야 될 때이고 오늘 안 나오신다면 정말 많은 국민들이 저는 실망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11년 만에 그 총리가 대독하는 이런 일이 더더군다나 지금 같은 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야당도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네. 대통령이 왜 그냥 멀쩡히 있다가 지금 사세가 불리하니까 국회에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일까? 그건 아니거든요. 지난번 개원식 작년 개원식 때의 야당의 태도 네. 악수조차 외면하고 노골적으로 모욕 주고 네. 또 지금은 대통령한테 물러나라 하야하라 뭐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런 일을 불러왔다는 것은 야당도 자각하시고
적어도 저는 제가 야당이라면 이번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니 와서 시정연설 하시라. 이렇게라도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은 오시라. 이것도 사실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이제 잠깐만 반론을 드리자면 네. 탄핵은 일을 좀 잘 못한다, 마음에 든다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재임 중에 직무상에 있을 그렇죠. 때 그럴 때 할 수 있는 일인 것인데 지금 야당은 조기 대선하겠다는 일념으로 이것을 계속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그가 야당의 태도 때문에 대통령께서 못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냉정하게 봤을 때는 야당의 태도는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거잖아요. 작년에도 뭐 말씀하셨지만 박수 안 치고 노골적으로 무시한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했었고 지금도 더 강도가 더 강했지 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조금 그렇지만 야당을 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바라봤을 때 이것도 다 평가의 기준이기 때문에 또 냉정하게 쟁점적으로 정략적으로 가게 되면 야당이 또 실수했을 때는 이걸 또 물타기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두려워서 피해버리고 나서 야당 때문에 야당의 태도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서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변명인 것이죠. 사실은. 그래요. 네. 야당이 예. 그 말씀 동의합니다.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명태균 게이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검찰에 출석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김 전 의원은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여사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보는 이 사건의 그 뭐 본질 개요 네. 이것은 이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여론조사 예. 결과 그리고 또 김종인, 이준석 이런 그 정치인들을 당시 윤석열 후보와 연결시켜주는 대가로 뭔가 자신의 사익을 도모하려던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중간에 이제 여의치 않아졌고 대선 본선 이후로는 네.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가 여의치 않아졌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계속 뭔가 이제 접촉을 시도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선이 끝난 다음에 김영선 그 전 의원을 공천시키려고 이제 끊임없이 노력을 한 결과 네. 일정 부분이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관철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저는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은 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뭐 듣보잡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국회 부의장까지 했었던 명망이 있는 사람이고 어쨌건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연고가 있는 지역에 내려와서 활동도 꽤 했었고 그렇죠. 사실 이제 거기서 공천을 받는 것이 누가 봐도 저건 뭐지 이럴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개입해서 이게 나 때문에 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그 형국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대선이든 뭐든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수많은 이제 공신들이 나오게 마련이고 이 사람들은 그렇죠. 논공 행상을 요구하게 돼 있고 그러면 언제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뭐 자격이 있고 이런 사람은 공직에 진출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후보 당선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잡음이 나거나 또는 척지지 않게 잘 관리하고 뭐 하는 것도 이제 그 하나의 그 일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대변인님 말씀에 한 50%는 동의하죠. 당연히 이제 네. 뭐 여러 선거 때 다 도와달라. 저도 뭐 비례대표 할 때 다 이제 뭐 최고위원한테 잘 봐달라고 하죠. 그러나 돈을 받고 돈을 주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선의에 그리고 로비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라는 게 이게 법적인 것을 딱 잘라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김영선 이분은 뭐 여성이기 때문에 전략공천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돈을 준 겁니다. 돈을 준 거. 그 세비의 반을 반띵했잖아요. 반띵. 예, 그리고 나서 그 명태균 이분이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3억 7천만 원에 대한 대가로 선물이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되는 것이지 명태균 이분이 정말 김영선 의원이 자기 본인의 지역과 본인의 역량을 봤을 때 국회의원 5선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도와주는 거는 누가 말립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여론조사 대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인의 그냥 주장인 거죠. 일방적인 네. 주장인 거죠. 여론조사를 의뢰한 일이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수많은 여론조사들이 우리가 다 기억을 복귀해 보면 대부분의 여론조사들에서 경선 때부터 윤석열 후보가 1위였습니다. 이걸 여론을 조작하고 해가지고 얻을 실익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미래한국연구소라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네. 우리가 그 당시에 보도에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인용한 적도 없고요. 네. 그런데 이 결과를 가지고 대선 경선판을 흔들었다. 그걸 위해서 의뢰했다라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고요. 네.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막 해가지고 그 결과 계속 갖고 가서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장사를 하려고 네.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에 경선 때는 지난번에 그 초빙 교수라는 캠프에 있었다는 그 사람의 증언으로 오히려 더 그 진실이 드러났어요. 아. 자기가 갖고 있던 7기가의 파일 중에 예. 그날 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가 대선 당일날 그 파일 하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선 기간 동안에는 이곳의 조사 결과 자체가 아예 캠프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지조차 않았었던 것입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 어떤 쪽에 말이 맞는 겁니까?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이 맞는 것이죠. 진짜 공관위에서 자료를 들고 왔는데 나는 김영선 해줘라. 그래서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라고 하시니까 당선인 신분에서 그렇게 명태균 자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정도는 괜찮은 것인데 공관위에서 자료를 들고 왔다는데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에서도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전화를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지시 받은 적도 없다 하니 둘 중에 한 분은 거짓말 하시는 건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말씀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요? 예. 관련자들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요. 그 들고 간 적이 없다. 공관 의원들도 그렇고 또 이준석 당시 당대표 아닙니까? 이 공천장이 나가려면 당대표 도장 있어야 되잖아요. 네. 본인이 찍은 거 아닙니까? 예. 뭐 어떤 걸 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 대통령 말이 맞는 겁니까? 그것은 정확히 모르죠. 사실은 이게 그냥 이른바 이제 립 서비스를 하신 예. 건지 아니면 뭔가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는 이제 알아서 결정하면서 뭐 참고한 것인지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말이 그 정치 브로커한테 그런 통화가 이루어졌고 그런 얘기가 기록으로 남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한 일이죠. 국민들께 송구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따지기 전에 네. 저는 일단 이것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이와 관련해서 탄핵 전야 데자뷰를 거론하면서 야권의 대통령 공격에 대해서 여당이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내부 분열에만 몰두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에서는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씀이신데 본인이 이 말씀이 정말 그 울림이 되려면 대선 포기를 하고 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자꾸 이제 대선에 꿈이 있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를 의도적으로 계속 공격한다. 그리고 본인의 대선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걸 자꾸 이제 SNS에서 본인은 그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하루가 지나자마자 다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진정성이 안 느껴지다 보니까 야권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특히 여권 내에서도 이 정말 홍준표 시장의 그 경험이나 연륜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아, 그렇게 예. 보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 내부 싸움에 골몰하고 있다. 그 시도지사 협의회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께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정의 쇄신을 이제 주문 요구하시고 당에 대해서는 단합하고 분열하지 말라라고 네. 이제 요구를 했던데 맞습니다. 당이 단합해야죠. 그리고 여당도 야당의 저런 탄핵 음모에 대해서는 일치단결해서 싸워야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당이 단합하는 것만으로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가? 그것은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갖고 계신 그 불만스러움 또 의혹, 실망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풀어드리는 게 필요하고 그것의 주체는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적 쇄신 네. 지금까지 요구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네. 그런 것이 정말 국민들의 그 요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대책이 지금 빨리 나와야 될 때다.
그리고 나서 당이 단합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를 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요. 그 특검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야당과 협조해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개진하시는 것이 본인이 또 윤석열 대통령 만든 데 또 일조하지 않았습니까? 단일화를 하면서. 그래 이제 되게 양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실수했구나. 네. 그러니 이제 그 내가 실수했구나. 그렇죠. 무슨 의미죠? 이제 그 대통령 잘못 만들었구나. 단일화. 네. 단일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감이 아니고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안철수 의원이 이제 그 이분도 뭐 대선을 떠나서 이제 한 10년 정치 계속 오래 하시다 보니 국민의 목소리를 느끼시는 거죠, 이게. 예, 이게 몸과 마음이 다 느끼다 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또 두렵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또 가만히 있으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이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거고 박찬대 제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도 어제 네. 기자회견 중에 그 특검이 이제 김건희 특검을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당과 당연히 이제 협의해서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놓고 하시는데 이건 정량적이 아니고 만약에 이것을 또 정쟁이다 어떤 모략이 있다고 하시면 여당에서 이걸 한번 시험해 보시면 되는 것이죠. 사실. 네. 그래요. 이 뭐 특검법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주 혹평을 했더라고요. 네. 지금 이 녹취가 나온 이후에 특별감찰관 어떻게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특별감찰관은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그 최소한의 선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야당이 그거 반대하는 건 이제 정략적인 것이고 네. 또 일각에서는 그거 한다고 해서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씩 네. 그 따박따박 걸어가는 것이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수사나 전략 전술 이런 거 다 배제하고요. 저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일단 헤아려 보고 그것을 풀 수 있는 거기로 그냥 그 앞뒤 가리지 않고 우직하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 국민들의 마음은 무엇이냐. 네. 김건희 여사께서 일단은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사과하시는 게 필요하다. 예. 그다음에 활동은 중단하겠다고 직접 밝히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제일 지금 걱정하시거나 또 의심하시는 부분은 국정에 개입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오해 소지도 없도록 하겠다라고 본인께서 말씀하신 게 전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인들과의 카톡이나 이런 것이 이제 계속 SNS 공개되고 이제 하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대통령 부인은 이제 더 이상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으로라도 SNS나 카톡 이런 것이 주고받고 이런 것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도 해주시는 게 저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이게 이제 특검 안 받습니까? 끝이 아니고 시작인 것이죠. 사과하면서 네. 또 이제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저는 국민 다 어떻게 이제 다 한 마음으로 동의를 받겠습니까? 저는 여권이 그리고 대통령실이 최소한 TK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TK 민심 이라도 하려면은요 지금 뭐 아시잖아요 우리 배승희 앵커님 그 송국건 우리 부장님도 네. 사설 썼어요. 그 예. 보시면은 배우자 공식 활동 중단하고 정말 한 대표도 잘해라. 그렇지 않으면 TK 민심이 강제로 채권의 해수를 나서겠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수의 자존심이거든요. 지금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이걸 그런데 지금 사과조차 하지 않으면 이거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 소식은 또 다음 주에 또 얘기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11월 위기설 이재명 대표가 앞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야당을 향해서 11월 위기설이라는 이런 소문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행보들. 저는 진실과 법치는 예.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리거나 덮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의중은 이걸 가리거나 덮어버리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대통령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치의 그 칼날을 그걸 이제 피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그건 동서고금의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법대로 판결하는 것이고요. 법관들을 압박하고 또는 여론으로 선동하고 해가지고 이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지만 네. 우리나라의 법관들은 저는 양심과 진리와 법리와 증거를 가지고서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대로 받아 보셔야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심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 예. 그것을 다른 걸로 피해서 빨리 판을 엎어서 대선 치러서 내가 대통령 되겠다. 11개 중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네. 그런 일은 21세기 글로벌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민주당 내에서는요. 네. 그 법관 출신 주재라고 발언한 김우영 의원의 갑자기 엄중 경고도 했지만 네. 그 뒤에 그분이 또 당직도 그만뒀어요. 그만둬야죠. 사실 뭐 그래요? 왜냐하면 뭐 저도 이렇게 뭐 때로 뭐 논쟁도 하는데 그걸 이제 뭐 출신이라든지 성별 뭐 이렇게 법관 예. 뭐 대구 경북 주재 뭐 예를 들어 뭐 학생 주재 뭐 중학생 졸업생 주재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네. 이게 논리적인 토론이나 싸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저는 이런 부분 또 국민의힘이 좀 용산 대통령실 또 배웠으면 좋겠어요. 정무조정실장이란 거는 네. 최측근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 한마디 못해서 물론 국민의힘은 또 이렇게 주장하죠. 이것이 재판관을 또 자극해서 재판에 영향이 그렇다 하더라도 손실 리스크를 빨리 제거하잖아요. 근데 용산과 여당은 2년 동안 이거를 리스크를 괜찮다. 우리는 지금 또 보면 뭐 그 최고위원께서 괜찮다. 뭐 여론조사 안 믿는다. 일희일비하지 말자. 이러니 이제 좀 이런 거는 타산지석이든 뭐 반면교사든 좀 배울 필요도 있다. 예. 그 배우고는 싶은데 네. 배우기에는 네. 탄핵 계엄 망상에 젖어서 계속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는 분 수석 최고위원은 그대로 계시고 네. 그다음에 그 범죄 피의자 혐의자 그 부인 찾아와서 회유하려고 했었던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은 원내대표로 계시고 이런 분들은 다 건재한데 오직 그분 한 분만 잘렸어요. 네. 그분은 왜 그분만 잘랐을까?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화들짝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근데 작년에도 사실 저도 재판 결과는 모르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물론 호준석 대변인 전이시기 때문에 그때 왜 이재명 대표께서 구속영장 지각됐을 때 국민의 논평이 재판이 우리 판사께서 개딸에 점령당했다라고 새벽에 논평을 내신 거예요. 네. 그러니 저도 얘기했지만 11월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나 저나 지켜보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또 방탄으로 해서 또 이재명 대표를 또 엮어서 김건희 여사라든지 또 용산을 또 네.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논평이나 그런 주장은 이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발언 문제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국감장에서 많은 발언이 있었잖아요. 기생집 발언도 있었고 아랫도리 발언도 네. 있었고 나쁜 손 발언도 있었고. 근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라든지 뭐 이런 게 없었느냐 하는 거를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그 다 말실수도 있고 네. 하지만 이게 법관 출신 주제라고 했잖아요. 그게 제일 심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격하는 그 포인트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뭐 주장할 수 있고 욕설할 수도 있죠. 물론 그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이게 직책과 어떤 직업에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다 이제 해당돼 버리니까 저도 엄중 경고 자체도 사실 뭐 이걸로 끝날 줄 알았죠. 근데 본인이 판단했을 때 사의를 한 거죠, 사실은. 네. 네, 이 부분은 이미 국민들께서 네. 다 네. 판단이 끝났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장애 집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보호를 읍소한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탄핵에 대한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민주당의 장애 투쟁, 이재명 대표의 방탄 목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국민들 100명한테 물어보면 아마 100명이 다 네. 그렇게 답하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사태를 겪으면서 학습 효과 생겼죠. 우리 사회 전체. 네. 그것이 얼마나 큰 혼란과 또 부작용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그걸 다 이제 보셨습니다. 둘째는 법적으로 헌재가 이것을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 매우 낮다. 민주당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란 말을 아주 쉽게 꺼내지 못하는 거죠. 지금 뭐 하야니 무슨 정권 침몰이니 이런 표현들 쓰고
탄핵이란 말을 막 하지는 않습니다. 네.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렇게 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각성하고 국민들께 네. 잘해야 된다. 말씀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 주에는 주에 먼저 알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재현 민주당 상급부대변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